주사 터널링 현미경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나오는데 주사 터널링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주사는 막 그 주사 놓겠습니다. 이게 주사 이게 아니거든. 여기서 이 주사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 사가 이제 빛을 반사할 때 사자인데 영어로 하면은 그냥 스캔이야. 스캔이라는 말이 이제 그냥 외래어가 돼버려서 안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스캔 터널링이에요. 그렇죠? 그 터널링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터널링이 뭔지 모르겠고 현미경은 알아. 마이크로스코프인가? 그렇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현미경은 관찰 도구잖아, 그렇지? 그건 알지?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뭐 터널링을 해갖고 관찰을 하는 도구인데 그 끝이 첨예는 이제 뾰족할 첨에 뾰족할 예자를 씁니다. 그 첨단 혹은 이제 예각 알지? 예각 둔각할 때 자, 끝이 아주 뾰족한 금속 탐침 뭔가 탐색하는 침이 있고 이게 도체 혹은 반도체 시료가 있어. 그 과학 시간에 현미경 써본 적 있죠? 그러니까 현미경 위에 뭐 플라나리아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아요? 플라나리아 알아요? 몰라요? 플라나리아? 그래? 이게 교육과정이 다르구나. 아무튼 막 뭐 올려놓잖아. 조그만 거 올려놓는데 그거를 시료라고 하죠, 그쵸? 시험 재료 뭐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시료가 도체 혹은 반도체래. 도체가 뭐예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이제 절반만 통하는 물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탐침이 있는데 여기에 뭘 이제 올려놨어. 요거 할까? 자, 요거를 이제 올려놨어. 그래서 이게 탐침으로 이거를 하는 거야. 근데 전압을 걸어야 돼. 이게 전기가 통해야 되거든. 그래서 둘 간의 거리를 좁힙니다. 엄청 이제 좁히겠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요거를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는데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제가 양자 역학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터널링 그래서 그냥 주사 터널링이구나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가까운데 붙지는 않았다. 뭐 이 정도 그쵸?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면은 엄청 세밀한 거 아니에요? 이 세밀한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런 게 좀 이제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그치?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뭐야? 현미경이지. 현미경이 뭐하는 거야? 관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도 관찰을 해야 맞잖아. 초정밀 저울 기억나요? 약간의 질량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좀 비슷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 간의 거리가, 그러니까 표면에 뭐가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그렇지 않아? 표면 간의 거리가 변화를 해서 스캔을 할 때 뭔가가 이제 읽히겠지,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하면은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을 할 수 있대요. 아마 스캔을 이렇게 했을 때 튀어나온 부분, 뭐 들어간 부분 이런 게 되겠지.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STM을 이용해 관찰할 수가 없다. 이게 예외인가?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뭐 그닥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전압을 걸어서 뭐 도체 같은 거를 지금 관찰하는데 전기가 안 통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 뭐 할 때 그 진공인 것 같은데 왜 진공 기술일까 좀 생각은 해야겠죠. 자, 이 현미경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들어가기 전에 되게 미세한 그 단위에서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기분자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분자도 싹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좋겠지, 그치? 이게 이제 능동적인 독자이죠. 자,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체 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막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이 시료의 표면에 붙어서 표면과 반응을 하거나 아마도 뭐 화학 반응 그런 것 같은데 또 표면을 아예 덮어서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문제점이다, 그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큰 흐름상 지금 현미경 얘기하고 있잖아. 현미경이 뭐 하는 애요? 관찰하는 애잖아. 근데 관찰을 방해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들러붙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싹 제거를 해버리거나. 따라서 용이한, 무슨 뜻이야? 용이하다. 쉬운 관찰을 위해서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이 시료랑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맞는 말이지, 그치? 기체 분자가 여기 안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공 상태여야 하구나. 자, 진공이란 또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진공이라는 것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대략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칭하는 것으로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낮을수록 뭐 진공도가 높다. 요건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를 해보자. 자, 기체 압력이 줄어들어요. 기체 분자가 없지. 기체 분자가 빵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진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기체 분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진공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기체 분자가 없어질수록 진공도는 높아진다. 괜찮아요?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올 때. 그래서 그러니까 댐핑 인자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그치? 댐핑 인자가 높아지면은 이 길로 가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자.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또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그냥 다 통제를 해버리네요. 자,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다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볼까요? 자, 기체 압력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단위 부피당이면 단위 부피가 뭐예요? 분모지. 그리고 단위 부피는 측정의 기준이 되는 부피다. 맞죠? 그러니까 뭐 1세제곱센티미터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위 부피에 대해서 기체 분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야. 그러니까 그 기체 분자 수가 단위 부피당 많으면 얘는 압력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자, 봐봐.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가 많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요. 그쵸? 그러면은 진공도도 높아요. 그쵸? 진짜로? 아니라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기체 분자가 많아요. 그럼 진공도는 떨어집니다. 그쵸?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 기체 분자 이렇게 꽉 잡아버려. 그러면은 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통에서 기체 분자를 뽑아낼까?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하면 못 움직이게 할까? 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이 시료 위에 기체 분자가 안 붙으니까 내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 흐름이에요. 자,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 그치? 좀 힘든 느낌인데 그냥 이제 진공하면 돼가 아니라 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진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단분자층 하면은 분자의 층인데 단위면 아마 1층 느낌이거든. 단수 복수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1층으로 형성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일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관찰하고 싶은데 기체 분자들이 여기 막 다닥다닥 달라붙어갖고 한 층에 막을 형성을 하면 이게 관찰에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단분자층이 형성되면은 안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단분자층이 형성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를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고 한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단분자층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또 이제 막 비례관계 나오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기체 분자들이 달라붙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잘 달라붙겠지. 그러면은 단분자층이 빨리 만들어질 것 같아?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아? 막 빨리 만들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있는데 막 그 분자가 다닥다닥 붙어서 단분자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클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짧아요. 혹은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막 기체 분자가 막 움직여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럼 여기도 잘 부딪히겠지. 그러면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짧아지는 거지. 그쵸?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나중에 읽을 때, 이게 다닥다닥 잘 달라붙었으니까 단분자층이 오래 가겠네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틀리는 거야.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으면은 관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다다다다 붙어버려. 그러면은 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단분자층이 형성이 최대한 늦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자,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라고 나오는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면 이건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자,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면은 그냥 무거워요. 무거우면은 좀 늦게 움직이나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압력이 낮아요. 압력이 낮으면 무슨 말이에요?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가 적어요. 압력이 낮아요. 적어요, 그렇죠?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형성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서 형성 시간이 길다. 좀 이해를 했어요. 자, 가령 예시죠. 질소의 경우에 20도씨에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나왔는데, 일단 저는 토르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고요. 20도씨가 어떤 느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단분자층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회, 저 이런 것도 못 읽어요. 이런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몰라요. 자, 압력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야. 뭐 똑같은 질소겠지. 근데 압력만 낮춰.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은 기체 분자가 줄어들어. 진공도가 높아져요. 자, 기체 분자가 줄어들면은 형성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성 시간이 길어진다. 2500초면은 느낌상 이거보다 훨씬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토르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형성 시간이 길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제일 쉬운 거는 기압을 낮추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통상 뭐 요런 거 이하에 엄청나게 이제 기압을 낮춰서 이게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거예요. 초고진공이 요구되네요, 그렇죠? 초고진공. 자, 초고진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를 쓸 겁니다. 아니 뭐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뭐 여기를 싹 비우고 싶어. 그러면은 막 펌프질을 해갖고, 그쵸? 싹 비워서 여기 이제 싹 없어져야겠지, 그치? 그럴 때 쓰는 펌프 같은데, 스퍼터 모르고 이온, 카리세트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에 기체 분자가 있는데, 이 옆에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여기 기체 분자가 막 펌프로 들어가는 거, 그치? 그러면은 결국 여기 진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진공통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스퍼터 이온 펌프는, 자, 그래서 영구 자석, 자석이 있지. 자석이랑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 휴지, 그 다음에 타이타늄, 이걸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 이게 음극이죠. 자,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자기장이 원래 자석이 만든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이 막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원통 모양의 양극의 축 방향으로 막 이렇게 이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이제 전압을 걸어줍니다. 여기 전기 있네. 볼트인가 저게. 그래서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이제 음극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전자가 나옵니다. 전기 때문에 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자 그 마이너스인가, 그치? 음극이니까 뭐 마이너스 아닐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치?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장에 막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나 봐, 그치? 이렇게 나가나 봐.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될 거를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을 해서 기체 분자를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요거죠, 그쵸? 이 기체 분자를 양이온이랑 전자로 분리시킵니다. 플러스 이온인가? 마이너스 포카리 스웨트 있는 건 뭐지? 아니,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양이온이랑 전자, 그러니까 제가 화학을 좀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할게요. 자, 전자 이렇게 막 부딪혀서 양이온이랑 전자로 이렇게 됐다. 그치? 양이온이랑 전자로 분리를 시켰는데 여기서 자기장이 막 흐르잖아. 그래서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줍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얘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자기장이 흐르면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막 얘도 건드리고 막 지금 이렇잖아. 충돌 빈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분자와 충돌을 하게 돼. 그러니까 더 많이 충돌하면 양이온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많이 막 여기저기 막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온이 막 생겼어. 근데 양이온이 생기면 전자도 같이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멀쩡한 기체 분자를 막 분해를 시키는 거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양이온 전자, 막 이렇게 양이온 전자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양이온이랑 전자가 이제 이렇게 떼졌는데 이 중에서 양이온을 어떻게 하냐면은 음극으로 땡깁니다. 마이너스니까 이제 또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극에 이렇게 양이온 이렇게 팍 해갖고 양이온이랑 전자 생기면은 얘네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그치? 여기 음극이면 양이온이 이렇게 막 붙어. 그래서 음극이 박히게 되어서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거지. 일단 기체 분자 너무 많아. 기체 분자를 없애줘야 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자가 출동해서 막 이렇게 해갖고 기체 분자를 다 부셔버려. 그래서 양이온이랑 전자 해갖고 이 양이온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었어. 그치? 이렇게 붙은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1차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왜 1차 펌프일까는 뭐 2차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체 분자를 어쨌든 없애는 과정이죠. 그치? 기체 분자를 이렇게 막 없애고 있어요. 또한 양이온이 이제 음극에 충돌을 했어요. 자, 양이온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음극이 이렇게 딱 충돌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타이타늄이 나옵니다. 타이타늄이 나와. 그래서 타이타늄이 나와갖고 이게 이제 막 붙어. 타이타늄 막 붙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뭐냐면은 화학 반응성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화학 반응성이 좋으니까 막 기체 분자 여러 개랑 막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늄이 막 나와. 이제 여기서부터 2차 작용이겠지. 얘가 딱 붙으면 막 타이타늄이 막 나와서 기체 분자 막 이렇게 막 건드려.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막 흡착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를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를 지금 싹 다 제거를 하는 중이에요. 자,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해볼게요. 1차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음극에서 전자가 출동했지. 전자가 출동해서 다 이제 막 만나갖고 양이온이랑 전자 다 분리시킨 다음에 그 양이온을 음극으로 이렇게 딱 붙였어. 그러면 어쨌든 기체 분자 많이 없앴잖아. 그 다음에 얘가 붙으면은 이제 타이타늄이 나와갖고 이 타이타늄이 그 기체 분자들을 막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를 그냥 싹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잡아갔어.
이렇게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서 이온 펌프는 기체를 싹 제거해서 초고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이 네, 진공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하기가 쉽겠구나. 그쵸?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흐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뭐 그렇게 막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치하는 것 보겠습니다.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이게 진공은 진공도가 가장 높은 상태예요, 그치? 그러니까 진공도가 높은 게 진공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대기압이 뭐야? 알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뭐야 대기압이? 압력. 그냥 평범한 압력이야? 대기압. 우리가 지금 겪는 그렇구나. 자, 스퍼터 이온 펌프는 펌프질을 계속해서 기체 분자 없애갖고 초고진공을 만드는 거. 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좀 불안하잖아요. 또 이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으면은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단분자층이 금방 형성이 됐네? 그러면은 관찰이 힘들겠죠, 그렇죠?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진공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가 많다는 것은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다. 비례하겠죠, 그렇죠? 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합니까?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높으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그렇죠?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은 현미경. 자,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현미경이죠, 맞죠? 그 다음에 시료의 전기 전도 도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도체나 뭐 반도체여야 한다, 그렇죠?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은 내가 이걸 오래 관찰하고 싶으면은 기체 분자가 많아야 좋겠어요? 없어야 좋겠지. 그러니까 기체 압력을 낮춰야겠죠,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이네.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단분자층이 형성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그게 접촉을 안 시켜도, 그치? 약간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터널링 효과가 난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어요. 터널링이 뭐냐 했는데 이게 벽이 있는데 원자가 이걸 뚫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냥 그게 양자 역학이래.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근데 그냥 신기하다. 터널링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니은 뭐야? 니은이 펌프. 자, 펌프의 음극입니다. 고전압이랑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자는 뭔가 일을 하려면 일단 전압을 걸어줘야지 나오는데 전자가 자기장을 만든 건 아니고, 그치? 자기장은 자석이 만들었고 그거를 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쵸? 일단은 틀렸어요. 2번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 그리고 타이탄? 그치? 그런 거를 음극에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음극이 중요하죠.
자,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음극으로 갑니다. 맞아요. 전자와 기체 분자가 충돌을 하면은 양이온이랑 또 전자 이렇게 되는데 그 양이온이 결국 어디로 붙냐면 음극으로 붙습니다.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음극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음극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극을 물어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쉽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규소가 뭐예요 이게? SIO 하지 말고 자, 규소 뭐예요? 실리콘. 그러니까 SI 실리콘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모르겠어요. 내가 실리콘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해요 저는. 시료예요 시료. 우리 질문에 나오는. 자, 시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스펙에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통이 있고요. 진공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표에서 보시고요. 기체 압력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모든 진공통의 내부 온도는 20도로 다 맞췄죠.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야. 자,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해 달라붙을 확률은 그냥 이 계산에 넣지 않겠다는 거고 모든 조건은 그냥 다 동일하다. 계산이 쉬워야겠죠. 딱 봤을 때 이제 기체 분자가 뭐인지는 사실 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제 얘네는 분자 질량이 같네, 얘는 둘이 같네, 그냥 이런 게 보였어요. 그쵸? 자, 이거부터 가보겠습니다. A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전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나? 보기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단분자층 형성 시간에 걸리는데 뭘 봐야 되냐면은 온도 봐야 되고요. 요거 봐야 되지, 그치? 10의 마이너스 9제곱인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제곱 토르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 있네, 그치? 보니까 그 페이지 밑 요 부분 있잖아요, 그쵸? 20도씨에 그 760토르 말고 이거 10의 마이너스 9 이 토르로 낮아지면 2500초로 증가한, 그냥 2500초구나. 그렇겠죠? 설마 이걸로 2600초였지 이런 건 안 하겠지.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이거보다 낮게끔 나왔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2500초라면 A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면 이게 B는 지금 분자가 더 없잖아, 그렇지? 분자가 더 없으니까 압력이 높아야 낮아요. 압력이 낮아요. 괜찮네요. 얼마나 낮은지 계산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3번 C의 진공도는 B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나오면은 C랑 B를 비교했을 때 다른 조건 다 똑같고 얘는 7개 있고 얘는 2개 있어. 그러면은 진공도가 누가 더 높아? 얘가 진공도가 높은 거고 얘가 진공도가 낮은 거다, 맞지? 그러니까 더 많이 빽빽할수록 진공도는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D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보다 길겠구나 하면 D랑 A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보자. D랑 A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D가 A보다 무거워요. 무거우면은 그게 단분자층 형성이 잘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기체 분자도 수가 좀 적어요. 그러면은 단분자층 형성이 잘 돼요? 잘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 내부의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보고 있어요. D보다 높겠군. 그러니까 E가 D보다 충돌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를 이제 물어보는데,
둘이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 질량의 무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의 내부가 이것의 내부가 얘보다 무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 하나하나의 그 질량이 더 커. 그러니까 분자 하나의 질량이 더 크니까 충돌 빈도가 높을까요? 일단 가장 안전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얘기는 없다. 봐봐, 이게 답은 맞아. 그러면 이게 좀 집중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질량이 무거워요. 분자 질량이 무거우면 그 충돌 빈도가 그러면은 낮아?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알 수 없어. 가장 안전한 풀이에요. 알 수 없다. 자, 뭐냐면 분자의 질량이 무거우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질량이 뭐예요? 길어요. 형성 시간이 길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분자들 간의 충돌 빈도가 잘 충돌을 안 하면 역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집니다. 맞아요? 네. 요렇게 되거든. 너네 그 고1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배운 적 있어요? 네. 배웠지, 그치? 이게 맞거든. 맞아요. 몰라. 봐봐. 예시를 들어줄게. 내가 어디 이제 갇혀 있어. 여기 이제 왜 좋아? 내가 갇혀 있는 거 봐봐. 이 이제 독약이 있어.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독약이 충분 조건이고 죽는다가 필요 조건입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었어요. 독약을 먹었을까요? 잘 모르겠지. 다른 이유로 죽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진 거는 맞아. 그러니까 그 질량이 무거우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어지거든. 그러면은 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충돌 빈도가 낮겠지 라고 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논리 체계가. 그래, 그럼 선생님, 자, 결론이에요.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그래서 낮다도 아니고 높다도 아니고 알 수 없음입니까? 근데 낮다고 해도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잘 들어봐. 모든 변인을 통제했습니다.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 얘랑 나만 있어. 근데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 먹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죽었어. 이거 먹었겠지. 네. 아주 높은 확률로. 그치? 왜냐면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했습니다. 그쵸? 온도든 모든 변수를 다 통제했어요.
그랬는데 당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는 게 맞다? 충돌 빈도도 낮아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